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치매 할머니와 간병인 그리고 이웃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가슴 뭉클한 감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박정자, 올해 78살입니다. 5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죠. 퇴직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낯선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침 8시 정각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간병인 최설인이었죠.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아들 진우가 제게 소개해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벌써 3주째 저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설이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설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던 거죠.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러 있고 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괜찮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요즘 기억이 자주 흐릿해졌거든요.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죠. 설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평소보다 거칠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확인하는 듯한 손길이었죠.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설인이 알약 몇 개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알약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색깔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 약 어제랑 다른 것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똑같은 약이에요. 설인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5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직감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설인이 문을 열자 이웃 장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여자는 이사 온 지 한 달 됐다 했죠. 정자 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잠시 후 꺼낸 첫 마디가 이상했죠. 언니 보험 가입하셨어요. 요즘 노인 전용 보험이 좋아요. 보험? 저는 의아했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보험금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그녀는 끊임없이 보험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보험을 권하다니. 눈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보험 생각이 없어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경은 아쉬운 듯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설이는 제 방을 정리한다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설이나 뭐 하는 거야? 아, 정리만 했어요.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죠. 며칠 뒤 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인 그는 늘 바빠 자주 오지 못했기에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설인과 미경의 수상한 행동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엄마 기억이 흐릿하시잖아요. 서린 씨는 성실해요. 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속상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달라졌죠. 그래도 CCTV를 확인해 볼게요. 노트북을 켜자 평소 모습은 멀쩡했지만 어느 순간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영상 속 설인이 제게 약을 건넸습니다. 저는 삼키는 척했지만 실제론 혀 밑에 숨겼다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던 행동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화장실 간 사이 설인이 제 서랍을 뒤진 장면이었습니다. 단순 정리가 아니었어요. 진우는 영상을 더 살폈습니다. 새벽 2시 설인이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열고 10여 분간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진우가 분노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밤마다 누가 방에 들어온다고 했던 말은 치매망상이 아니었습니다. CCTV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더 수상한 건 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 우리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사람처럼. 진우도 의문을 품었고 이제야 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자주 집 앞을 지나다니는 걸까요? 저는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진우도 의문이었는지 CCTV 영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화면 속 미경은 아파트 다른 동네까지 서성이며 정체불명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진우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 말을 믿어주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해준 다이아 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없이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이었지요. 서랍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이나 내 반지 못 봤니? 반지요. 어떤 반지 말씀이세요? 설이는 너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반지 분명히 침대맡 서랍에 두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자다 깨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야? 불러도 대답은 없었지요. 아침에 설인에게 말했더니 꿈이었을 거예요 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는 걸요. 며칠 후에는 현관문이 열린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분명 잠그고 잤는데 말입니다. 그때 마침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고양이 못 보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녀는 집 안을 힐끗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짧게 못 봤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지가 사라진 일과 밤마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곧장 경비실로 가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장미경이라는 사람은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에요. 명단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507호는 비어 있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며칠 밤사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CCTV를 보니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으로 보아 분명 미경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틀림없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장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날 밤 저는 깊은 두려움 속에 잠들었습니다. 미경은 누구일까요? 왜 거짓말을 하며 우리 집 주변을 맴도는 걸까요? 그리고 설인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분명 모든 게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장미경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가짜 보험 설계사 노인 상대로 수억 원 사기. 미경은 거짓 신분으로 접근해 고액 보험료를 빼돌린 전과가 있었고 1년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나를 노린 거였구나. 저는 분노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내부에 협력자가 있죠.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설인이었습니다.
우리는 CCTV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미경은 설인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카페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둘이 짜고 엄마를 노린 거예요. 진우의 말에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설이는 3주 동안 제 곁에서 모든 습관과 정보를 파악했고 그것을 미경에게 넘겼던 겁니다. 그럼 내 반지도 제가 말하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설인이 가져갔을 겁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제 신뢰를 이용한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설인이 뭔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CCTV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인이 제 반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차례 반복하다 결국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무언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가끔 저를 바라보던 설인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원망과 알 수 없는 슬픔. 이 일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설인과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인이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설인이 약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설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설인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설인이 돌아봤어요. 저는 설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진다. 설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설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 저는 계속 설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그 순간 설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평소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죠.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 설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다정한 간병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뭔가 원한이 있지?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인의 눈에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설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억나지 않으세요? 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전 선화초등학교.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25년 전 제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설마. 제가 속삭였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엄마. 기억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한 교직원이 학교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증거는 불분명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해고시켰죠. 최은경. 제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엄마예요. 최은경. 그 사람은 학교의 회계 담당이었어요. 몇 천만 원의 돈이 사라졌을 때 모든 의혹이 최은경에게 쏠렸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저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했어요. 학부모들의 압박이 심했고 교육청에서도 빨리 사건을 정리하라고 했죠. 저는 결국 최은경을 해고시켰습니다. 그 후 엄마는 설인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최은경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두고 갔다는 것도요. 너가 그때 그 아이였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엄마가 죽은 후에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제게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직접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설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설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복수하려고 했지만 막상 저를 돌보면서 감정이 흔들렸던 거죠. 그럼 미경이랑은 어떤 사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경 언니는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재산을 빼돌리는 일을 말이에요. 설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설인이 제 정보를 미경에게 넘겨주고 미경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설인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요즘 망설이고 있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설인은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원한과 최근에 생긴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인의 원한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건 말이죠. 설인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5년 전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최은경이 무죄였던 걸까요? 진우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설인의 정체와 과거의 일까지 모두 말이에요. 엄마, 그때 정말 잘못 판단하신 것 같네요. 진우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우는 변호사답게 그때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 봤어요. 25년 전 선화초등학교 횡령 사건의 자료들을 찾아본 거죠. 며칠 후 진우가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어요. 진우가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놓았어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교감이었던 김철수가 진짜 범인이었어요. 최은경 씨가 죽은 후 5년 뒤에 다른 학교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훔치다가 걸렸거든요.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죽음으로 내몬 거였어요. 그때 김교감이 최은경 씨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교장으로서 그 결정을 내린 거고요.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조금 더 신중했다면, 좀 더 철저히 조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 설인이 오자 저는 바로 말했어요. 설인아, 내가 잘못했어.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내 엄마는 무죄였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 저는 진우가 찾아낸 자료들을 설인에게 보여줬어요. 설인은 서류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응. 내 엄마는 억울하게 죽었어. 제가 말하자 설인은 주저앉았어요. 25년 동안 품고 있던 원한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설인의 엄마는 정말로 무고했던 거죠. 할머니.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서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서린이 물었어요. 나도 몰랐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 엄마가 그런 줄 알았거든. 진우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김교감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최은경 씨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웠는지 모든 걸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서린이 자책했어요. 아니야. 제가 서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원망할 만했어. 나도 그 일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날부터 서린과 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죠. 과거의 아픔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서린은 미경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사기에 가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미경은 화를 냈지만 서린은 흔들리지 않았죠.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서린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되자.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서린과 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복수와 원한이 아닌 이해와 용서로 말이죠. 미경은 결국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진우가 수집한 증거들과 서린의 증언으로 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됐어요. 미경은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죠. 할머니를 속여서 미안해요. 서린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만해. 우리 앞만 보자. 서린은 제 반지도 돌려줬습니다. 실제로는 훔치지 않았고 미경에게 주려고 가져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숨겨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서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돌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 널 바꾸게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 네. 할머니는 저를 진짜 손녀처럼 불러주셨어요. 마치 정말 가족인 것처럼. 서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린이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가족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 잃어버린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자. 제가 말했습니다. 서린은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진우도 서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진우가 서린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서린은 정식으로 제 간병인을 그만두고 대신 제 의붓딸이 됐어요. 법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거든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최은경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서린의 엄마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은경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린도 함께 울었어요. 엄마,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기억은 더욱 흐릿해졌어요.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서린이 제 가족이라는 것 말이에요. 서린아. 제가 어느 날 서린을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서린이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내가 너를 못 알아볼 날이 와도 너는 내 손녀야. 제가 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가끔은 설인을 못 알아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설인은 끝까지 제 곁에 있어줬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설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설인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과거의 잘못은 용서로써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비록 제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설인과의 사랑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원한이 용서로 바뀌고 복수가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상처받은 마음이 서로를 치유하며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와 설인의 이야기였어요.